드디어 우리들 병원에 지금 피해 당사자인 신혜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호, 김수경 부부와 잘 아는 이 동업자, 레스토랑 사업을 동업했다가 우리들 병원에 이상호, 김수경 부부와요. 그런 다음에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건물이 압류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봤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이렇게 이상호와 같이 들어가 있다가 이상호가 그 연대 보증에서 빠져야 1,400억을 이상호한테 빌려주겠다라는 산업은행의 요구에 이제 이상호만 나중에 빠지게 되고 자기는 이상호가 빠질 때 약속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만 피해를 봤다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상호, 김수경 부부는 산업은행에서 담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1,400억을 빌리게 되고 자기는 결국 이상호가 빠져나간 그 빚을 다 떠안아서 지금 건물이 압류됐다가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아마 자기가 그 260억인가 신한은행에 빚을 엎었었던 청담동에 있는 자기 건물이 넘어간 모양입니다. 주인이 바뀐 모양입니다. 압류 상태에서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요. 그래서 이 신혜선 씨가 참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직접 한국일보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신혜선 씨는 이 과거에 이상호가 신한은행의 연대 보증인에서 빠져나가면서 자기만 남겨놓을 때 이 사금융과 또 사문서 위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사금융 알선만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문서 위조 부분은 무죄가 됐는데 근데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지금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다라는 부분을 발견하고 또 경찰에 추가로 진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 이 사건을 2년 동안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9월 달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8개월 동안 질질 끌어오다가 올 6월에 우리 앵그리 블루 집회 2차 집회가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을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직전에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밝혔죠. 자, 근데 검찰은 자꾸 5월 달에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 5월 달에 그렇게 해놓고 밖에 공개하지 않다가 6월 달에 앵그리 블루 집회가 애고되니까 슬그머니 그걸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신혜선 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5분간 자기를 불러 조사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방송을 혹시 신혜선 씨가 보신다면요 저한테 연락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우리들 병원 문제를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빨리 1월 달부터 물고 늘어졌고 그 대가로 뉴스 브리핑이 정권으로부터 온갖 지금 불이익을 다 받았습니다. 조회, 구독, 조작 등이 시작되었고 일찌감치 그로 인해 또 숱한 노란 딱지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이 지금 현재 엄청난 압박 끝에 지금 과거에 올 1월 달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이렇게 쪼그라들은 그런 방송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런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설 겁니다. 그때 제가
신혜선 씨 주변에 마찬가지로 돈이 떼인 신부 한 명이 있다. 그래서 간부급 신부가 지금 이 돈 아마 성당에 공금을 지금 이 사건에 관련해서 떼인 걸로 보여 업무가 중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신혜선 씨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그 다음에 신혜선 씨가 가톨릭계와 문정권, 특히 가톨릭계와 가깝죠. 사이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주간 조선이 그 사이에 지금 양정철, 정재호, 신현수 등이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신혜선 씨와 정권 사이에 왔다 갔다 했고, 윤규근 총경이 이 사건을 컨트롤해 왔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혜선 씨의 인터뷰에 보면 윤규근 총경도 등장을 합니다. 윤규근이 청와대에서 아마 신혜선 씨를 담당했던 것 같고, 그래서 큰 건이 터지지 않도록 자꾸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유도해온 장본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지금 신혜선 씨의 단독 인터뷰 한국일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혜선 씨는 지금 16일,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토요일 날 청장동에 있는 자기 집무실에서 지금 이 사실들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 그는 이 친문 인사들을 비판하면서 쥐새끼가 고양이를 무는 날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총선 때 소송사건 해결 조건으로 천주교의 민주당 지지 발벗고 나섰다. 정치 입문 도와주면 억울한 푸개를 풀어주겠다라는 정재호한테 이용훈 주교를 소개했다. 자, 이 정재호는 의원이 됐지요. 자, 이렇게 이제 제목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래도 한국의 종교 중에 가톨릭이 돈 문제나 이런 데서 조금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재력이 있는 한 여성이 가톨릭계에 깊숙이 연결되어서 정치와의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했고, 또 가톨릭의 주요 신부가 이런 사기 사건에 또 돈이 연루되었다라는 부분. 자, 그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었는데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가톨릭계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혜선 씨는 주교님들까지 속였다. 마지막 이곳 자기의 건물과 사업장이 무너지면 쥐새끼가 고양이 무는 날이라고 말해왔다. 지금부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우리들 병원의 부부는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의 측근이었고 주치도 했고, 또 그 부부가 같이 여러 가지 그룹형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은 이혼했지만은 이혼하기 직전에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과 그 남편인 우리들 병원 회장의 산업은행의 1,400억 대출 사건이 그간에 관심을 받아왔지만은 그 사건에서 이 두 사람 김수경, 이상호에 의한 사업 피해자라고 알려졌던, 제가 한때 신모 씨라고 언급했던 그 여성 신혜선 씨가 언론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국에서 천주교 영세를 처음으로 받은 순교자 이성운의 7대 손이라고 알려진 신혜선입니다. 자, 신 씨는 천주교 수원교구 전지암 성지
여성 회장을 맡는 등 교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로 그의 딸 김헬레는 교황을 5차례 알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양정철은 올해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조금 시끄러워진 뒤에 대선 때 종교고의 일을 도와주신 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신혜선 씨는 이상호 회장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상호를 연대보증인에서 빼면서 빚을 떠안게 했다. 이렇게 말하며 신한은행 직원 2명을 동의 없이 서류에서 이상호를 빼준 데 대해 지금 검찰이 무혐의를 처분한 데 반발을 했습니다. 자, 아마 신혜선 씨가 동의해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무혐의 처분해 줬다. 즉 신뢰관계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 신뢰가 있어서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임의로 처분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해줬다. 신뢰가 있으면 은행 서류를 무혐의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막 동의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상호를 공동연대 보증인에서 빼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 씨는 신한은행 직원들과의 대질신문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 범죄 사실에 위조했다라는 표현을 수차례 쓰고도 법무의가 없었다며 불기소를 처분한 검찰도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며 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천주교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은 결과적으로 배신당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사람은 13일, 16일, 그러니까 13일이면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2차례 걸쳐 10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 씨는 김수경을 언제 알았느냐? 2007년에 알았다고 합니다. 아마 청담동에 있는 이 신혜선 씨의 빌딩이 이제 그 한국 최고의 부자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김수경이 건물을 빌려 쓰려고 찾아온 것을 계기로 사업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2009년에 청담동 신혜선 씨 소유 빌딩에서 김수경과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이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260억을 대출받았지만은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서 바티칸 신부들이 만드는 화장품도 판매했고 신 씨와 김 씨의 레스토랑은 친문 인사들의 해합 장소로 활용도 됐다고 합니다. 자, 신혜선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고향인 경기 김포에서 권양숙의 대선 유세를 할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김수경을 만나서 친문 인사들이 그 빌딩에서 레스토랑을 김수경이가 하는 사업을 차리고 거기 레스토랑에서 모이기도 했지만은 원래 신혜선은 따로 노무현을 2002년 대선 때도 알고 있었고 선거를 도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혜선은 여권 인사 중에 특히 정재호와 양정철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현재는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재호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찾아와 정치 입문하도록 도와주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신한은행 대출 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신혜선 씨는 이용훈 수원교구장한테도 정씨를 도와달라, 즉 20대 총선에 공천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재호와 윤규건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복잡해서요, 지금 이 기사를 보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를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이 필요합니다. 보통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 병원에 1,400억이 산업은행에서 이상호에게 대출될 때, 그 전에 이상호는 부인 김수경이, 전 부인이죠. 전 부인 김수경이가 청담동에 빌딩을 가지고 있던 신혜선 씨와 지금 레스토랑 사업 동업을 제안해서 거기서 레스토랑 사업을 자기 그 건물에다가도 차리고, 또 신한은행에서 260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같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친문 인사들의 해압 아지트가 됐는데,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을 지게 되고 이게 부도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 260억에 대해서 공동연대 보증인으로 이상호도 있고 신혜선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상호 부부가 신혜선 씨와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들 병원과 그 또 각종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빚을 진 게 수백억 대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직전에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땡겨가지고 이걸 다 갚으려 했지요. 그런데 산업은행에는 다른 대출에 이상호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빨리 지어라. 그래서 이상호와 신혜선 간에는 이걸 지우는 문제를 가지고 산업은행 청담동 지점과 논의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혜선이가 동의하는 조건에 이르기 전에 신한은행은 서류를 위조해서 이상호를 풀어줬고, 연대보증인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돈도 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 뭐가 생겼어요? 은행이 공식적으로 대출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빌려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금융이 되고, 또 이상호를 신혜선의 동의 없이 풀어주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문서 위조는 무혐의가 되고 사금융은 그냥 인정이 되어서 벌금 300만 원인가 신한은행 지점장이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경찰에다가 또 진정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오랫동안 주물고 오다가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주물고 오다가 지난 우리 집회를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관련되는 이 신혜선 씨가 최근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서도 경매에 안 넘겨지던 자기 빌딩이 이제 드디어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인터뷰를 자처해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